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냥 이호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보자마자 와, 매력 있다 라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매력이 금세 사라지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처음에 그냥 그랬는데 알수록 좋아지는 사람도 있죠. 오늘은 매력 있는 사람과 호감 있는 사람의 차이, 그리고 우리가 왜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지 그 심리학적 이유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지금부터 같이 들으러 가볼까요? 박사님,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지내셨나요? 네, 저는 너무너무 잘 지냈고요. 저희가 총 팟캐스트를 두 번 찍었잖아요. 네네. 저한테는 너무너무 유익했던 것 같은데 네.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되게 유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 유익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날씨가 네. 제가 이 대본을 쓸 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름이 드디어 가나 보다.' 했는데 너무 덥지 않나요, 요즘에? 아, 여름이 갔다고 느낀 적이 있었군요. 저는 '이 여름이 아직 안 끝났구나.' 하고 계속 지금 '언제 끝나나.' 하고 있었는데 참 느끼는 게 다릅니다. 네. 저희가 날씨를 느끼는 게 다르듯이 이렇게 저희가 팟캐스트에서 나눈 이 이야기들을 각자 느끼시는 부분들이 아마 많이 다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또 이렇게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또 가감없이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매력과 호감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하는데, 첫 번째로 매력과 호감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이제 사전에 쳐 봤어요. 찾아봤는데 그 사전적 의미로 호감은 좋게 여기는 감정을 호감이라고 하고요. 매력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을 매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호감 가는 사람이다. 저 사람 진짜 매력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런 호감과 매력의 차이에 대해서 박사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사전적 의미가 이미 있는데 그 단어의 차이를 여기서 굳이 설명하는 시간은 아닐 것 같고요. 호감이라고 한다면 그 의미처럼 개개인이 어떤 대상에게 느끼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의미이고, 매력이라는 건 내 감정과 무관하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끄는 힘을 말하는 거니까 이미 주체가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네. 그 호감이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네. 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호감이 가는 사람의 유형일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호감은 내가 대상에게서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개인차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취향, 성향에 따라서 '아, 난 이런 사람이 좀 호감이 가는 것 같아. 저런 사람이 참 호감이 가.' 이게 개인적인 느낌인 거고, 매력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일반화까지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확인은 되는 바들이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호감은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느낄 때 좀 좋게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다 보니까 뭐 호감이 가는 사람들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좀 외적인 부분에서 일 수도 있겠네요. 대체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사람이 첫눈에 반한다라고 하는 건 말을 잘 섞지도 않은 상태에서 첫눈에 반한다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금 지극히 외모에 치우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보여지는 현상에 대해서만 그런 것들이 '내가 호감이 간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내면을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 지금 개인차가 있는 거잖아요. '난 저런 유형이 참 호감이 가는 상이야.' 또 우리 흔히 말하는 강아지 상이야, 뭐 고양이 상이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본인의 외적 이미지에 좀 제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굳이 또 비교해서 매력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력점이라고 얼굴에 점이 있는데 나는 그 점이 싫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거 매력점이야."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왜 그 점을 안 빼? 빼지." 근데 본인 생각까지 "난 이게 매력점이라고 생각해."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매력인 거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근데 그게 감정이다, 어떤 대상에서 느끼는 감정이라면 호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호감의 편차가 좀 더 크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면 좀 그런 매력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매력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매력은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이 본인이 그 매력을 인지하고 있고 자타, 스스로가 인지하든 타인에 의해서건 그걸 매력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신감이 있게 마련이죠. 그냥 힘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또 저희 이야기를 하면 좀 너무 사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려서는 저희 집안이 다 이렇게 웃으면 눈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반달처럼 휘어져. 네네. 근데 이게 어려서 이 눈을 보고 사람들이 "야 너는 눈웃음 친다." 이런 말을 해요. 예를 들어 "야 넌 눈웃음이 너무 예뻐." 이런 게 아니라 "넌 어디서 눈웃음을 치니? 넌 눈웃음 치네." 이런 게 꼭 누군가를 꼬이는 것처럼 하는 불편한 말로 느껴졌어요, 저에게는 어려서. 그러니까 웃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 사진은 그렇게 웃는 사진이 없어요. 왜냐면 내 누군가가 또 이 사진을 보고 "거봐, 거봐 얘는 눈웃음 쳐." 이런 말을 할까 봐. 그런데 좀 성장하고 나니까 다 이 눈웃음이 매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참 너한텐 매력이야."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매력이라는 걸.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 이런 집안이고 유전인자가 다 똑같은 이런 눈웃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편견이 있을 거란 생각을 못 했죠, 환경이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그러거나 말거나예요. 제가 맨 처음에 우리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굴 만나도 괜찮고 어떤 일을 겪어도 괜찮고 어디 가도 괜찮은 나가 되자라는 게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나한테 뭐라 해도 괜찮고 또 누군가가 나한테 "넌 눈이 왜 그렇게 찢어졌냐." 그래도 괜찮고 이렇게 생긴 걸 뭐 어떡해요. 그죠? 그래서 그걸 나의 있는 생김 또한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저에게는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그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매력이라고 느낄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진짜 멋있다라고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각자의 매력이 또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내 매력이 뭐지?'라고 약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자신의 매력을 찾을 수 있는 팁이 있다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자신의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깐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와. 저 지금 여기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아니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냥 즐겁게 생활할 수 있어요, 뭘 해야 하든. 의미를 두지 않고. 아니 매력이 있다 한들 어떻고 없다 한들 뭐 어때요? 내가 중요한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찾는다는 것 자체에서 스스로가 너무 없다라는 자기 부정의 생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매력이 있어.'라는 출발선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좀 더 내가 다른 사람의 매력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도 않을 거고 나의 일상이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을 거고 뭔가를 찾아야 된다는 부담감도 없을 테니까요. 결국은 내가 뭔가 매력이 없다라는 생각을 빼고 있는 그대로를 좀 바라보고 좀 찾으려고 노력하면 된다라고.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건 아니요, 아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왜 매력을 찾아야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라고 얘기하면 좀 그럴까요? 매력이 누구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의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자라는 파트에서 쌍둥이도 달라요. 네. 그들만의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그걸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있다라고 하는 데서 나의 있는 그대로를 생활하다 보면 누군가가 나의 매력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찾는 건 내가 찾는 게 아니고 관심이 있는 대상을 지켜보는 그 누군가가 그 매력을 발견하겠죠. 있는 걸 발견하겠죠. 결국 중요한 건 좀 있는 그대로 나를 네. 바라보고 네네. 그대로 자신 있게 네네. 이렇게 살아가는 게 포인트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딜 가도 괜찮은 나."라는 그 네. 캐치프레이즈가 저는 사실 저희가 상담을 할 때 목표이기도 하고 그게 참 쉽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좀 그거에 대한 팁도 있을까요? "어디 가도 괜찮은 나."라고 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자기 훈련이 좀 필요해요. 대부분 보면 우리 흔히 말하는 표현으로는 자아 강도라고 말을 하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툭 치면 "아야." 하고 남들이 볼 때는 엄살 같은데 실제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는 아주 세게 쳐도 나 지금 쳤어?" 하고 그 강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걸 우리의 자아와 비유한다면 그걸 자아 강도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어떤 대화의 불편함에 대한 그 타격을 받는 여부의 정도가 그 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깐 진짜 본인이 괜찮은 나인지 아닌지는 '내가 어떠한 자아의 강도를 가지고 있을까?' 뭐 우리가 자아 탄력성이라는 것들도 있고 그걸 자기 강도로 연결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점검이 먼저 우선 되어야 어 흔히 말하면 내가 수용할 만큼의 환경을 적절히 수용을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에게 이제 막 유동식 먹어야 되는 애기에게 딱딱한 고기를 뜯어 먹으라고 이도 없는 아이에게 요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견뎌낼 수 있는 이런 상황적인 힘, 나의 자아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흔히 말하면 계급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역도도 이런 드는 무게가 있잖아요. 본인이 감당해서 어느 정도 목표치를 두고 감당할 수 있는 제한된 리미트가 있는데 그걸 너무 훌쩍 뛰어넘어 버리면 본인에게 무리가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자아 강도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만큼 확인이 되어야지만 어느 정도의 내가 환경을 수용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지를 좀 학습을 한다거나 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 어딜 가도 괜찮은 내가 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나의 자아 강도를 좀 아는 게 우선이겠어요. 맞아요. 네. 우리가 보통 심리 검사를 한다거나 상담을 요청을 할 때 무작정 "저 상담받고 싶어요." 해서 상담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심리 상태가 어떠한지를 먼저 점검이라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때 정확한 비교적 정확한 심리를 수량화한다는 것, 수치화한다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완전히 객관성일 수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의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본인이 인지하고 또 타인이 인지하는 수준의 자타가 공인하는 정도의 진단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길 가다가 넘어졌는데 팔이 부러진 것 같은 고통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선생님 저 팔이 부러진 것 같아요. 기부스 해 주세요." 해 주면 해 주냔 말이에요. 병원에서 뭘부터 하죠? 엑스레이. 그렇죠. 엑스레이 먼저 찍어요. 찍어서 보고 '아 이거 진짜 금이 갔네요.' 하면 이제 전체 우리 깁스를 할지 부분 깁스를 할지 아니에요. 그냥 타박 정도예요.' 아니면은 '인대가 조금 늘어났네요.' 그에 어 해당이 되는 처방이 내려질 거거든요. 그런 것과 똑같이 물리적으로 우리가 육체가 아파서 가는 병원에서도 그렇게 검사를 한 데이터를 가지고 후후 조치를 하잖아요. 마음도 똑같아요. 마음도 내가 아파서 또는 불편해서 증상을 호소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담이라는 걸 갈 텐데 그게 첫 방문할 때는 상담이라기보다는 질의서 같은 거예요. 증상을 물어보는 정도, 내 심리적이 어떠한지 그리고 검사를 해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상담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어느 정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강도가 어떠한지, 내가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처방을 내려야 되는지 이제 아마 전문가의 소견에 따라서 그런 처방이 내려지겠죠. 심리적 처방을 말해요. 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제가 상담사여서 그런 게 아니고 상담받기 전에 이제 심리 검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알아갈 수 있는 것들이고 이게 요즘에는 정말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담이라고 하는 건 정말 어디가 아프거나 큰일이 나서 받는 게 아니고 요즘엔 정말 성장집 차원에서 상담을 많이 받잖아요.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진짜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도 그렇고 정말 나를 알아가기 위해서도 그렇고 정말 꼭 한 번쯤은 그런 심리 검사를 한 번씩은 한번 받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상담사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받아 너무 좋지 않나요?
저도 받아본 과거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담은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담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상담하면은 좀 마음이 좀 되게 문제가 있어서 가는 사람이라는 사회적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이런 심리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조금 선진적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면은 당연히 이런 마음의 치료를 받는 과정을 거치는 게 당연하다라는 이런 시각이 생겨서 그 치료적 목적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예방적 목적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내가 어떤 심리적 증상이 없지만 향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내가 한번 예방 차원의 상담을 받아볼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신혼부부 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나면 서로 갈등이라는 걸 빚을 수 있으니 그럼 예비 부부 상담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예방 차원의 상담뿐만이 아니라 나는 어느 정도는 예방도 이제 학습을 통해서든 아니면 배움을 통해서 했는데 좀 더 성장을 하고 싶어라고 자기 계발을 하고 싶다. 자기 성장의 목표를 둔 상담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을 조금 없애자면 치료적 목표 뭐 예방 차원의 또는 성장의 목표를 둔 상담이 진행되기도 하죠. 이런 과정 안에서 자기 강도를 확인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자기 계발을 하게 되고 그 과정 안에서 본인도 몰랐던 매력점을 발견할 수도 있고 타인에 대해서. 그죠? 맞아요. 그러면 또 그런 자기 자신을 호감가하는 상대를 만날 수도 있고 또 본인 스스로도 매력점이 발견되고 보면 다른 사람의 매력을 찾는 눈도 발달하게 돼요. 그리고 저희가 첫 시간에 약간 얘기했었던 나를 먼저 알고 또 두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나를 먼저 사랑하면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 약간 같은 맥락으로 네. 좀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나에 대해서도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각이 발달되다 보면 다른 사람을 보는 그 매력을 찾는 시각도 자연스럽게 발달하기 마련이다라는 걸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우리가 뭔가 내 안에 수중이 없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초조하고 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있다라고 생각하면 세상 여유롭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받은 자 입장처럼 좀 여유로워요. 맞아요. 그죠? 네.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고 호감도 별로 느끼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해주지 않고 있고 매력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이 안에 자기 부정이나 또는 외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진 자의 여유를 한번 두고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비유를 자주 드는 게 있는데 이게 로또 1등 같은 거예요. 로또 1등에 내가 당첨이 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이렇게 다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1 등이 당첨된 사람을 식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음. 어떻게 어렵지 않을까요? 어 1 등이 되면 일단 저는 계속 먹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숨길 수 없는 기쁨 있잖아요. 네. 내가 굉장한 그 금액의 1등 금액을 복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진짜 제가 흔한 표현으로 콧구멍이 막 벌렁벌렁대고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툭 쳐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일단. 아니 뭐 그죠. 이렇게 왜냐하면 난 이 수중에 내가 평생에 만져보지도 못한 당첨금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여유롭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 당첨금을 찾으러 가는 그 은행으로 찾으러 가나요? 뭐 그렇겠죠? 그 길에 누군가 내 어깨를 탁 쳤어요. 그래도 나는 그게 개의치 않을 만큼 '이 돈을 빨리 가서 1억 당첨금을 받아와야 되겠다.'라는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큰 기쁨? '내가 가진 게 많다.'라고 했었을 때는 여유로워요. 근데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막 쪼들려 있어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탁 쳤어. 그조차도 화가 나요. 예민해지죠. 그죠. 예민해져요. 세상이 다 나를 향해 있지 않은 그런 불만족감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가진 자의 여유라는 생각이 있다면 아까 매력을 찾지 말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가 보자.' 그러면 훨씬 내 일상이 여유로울 거다라는 거죠. 와 이게 저도 오늘 약간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된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뭔가 '내 매력이 뭐지?' 하고 좀 찾는 유형이었었는데 우리 모두가 각자의 매력이 있고 각자의 개성이 있듯이 이미 매력이 있다라는 전제가 되니까 좀 위로가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조금 벌써 있다는 얘기만 듣기만 했는데도 좀 여유로워지는 게 있네요. 그리고 매력을 내가 발견했다고 치면 뭐 한두 개밖에 더 되겠어요? 막 찾아 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발견했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건 너무 제한된 매력이잖아요. 사실 그 매력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더 여유로운 거거든요. 근데 많아요, 원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다 가치가 있고 존재의 가치가 있고 매력점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의 어떤 상담의 진행 방향이기도 한데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이렇게 나쁜 면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부족한 점, 단점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우 이 아이는 이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예요."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긍정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의 눈은 흠이나 부정을 찾는 데 좀 더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가 100 가지 중에서 99 개의 부정을 말한다 할지라도 한 개의 긍정을 찾아내면 그 긍정이 가지는 힘은 굉장히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게 저의 상담의 진행 방향이기도 한데 문제는 누구나가 발견하고 식별하기 쉽기 때문에 긍정이 다 묻혀요. 그런데 그 99 개는 오케이 알겠어. 부정인 건 알겠는데 그럼 긍정이 뭐냐? 긍정 찾는 게 훨씬 쉬워요. 그렇죠? 이게 매력이라고 한다면 그 긍정을 찾아내는 게 하나만 찾아내면 되기 때문에 훨씬 쉽단 말이에요, 드러나기가. 빛이 더 드러나기가 쉽단 말이에요, 어두움보다. 그래서 그걸 하나 찾아내면 이걸 강화시켜요. 그럼 어느 순간인가 사람은 그런 인정 자극에 따라서 이 부정을 좀 멀리하고 싶어 하는 속성이 또 있어요. 칭찬받은 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색깔 너무 잘 어울려 하면 다음에 이 색깔만 보면 입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나에게 있는 1% 하나의 긍정을 찾아내는 것, 그걸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도태돼요. 사용하지 않은 기관들은 우리가 기붓을 오래 하면 얘가 굳는 것처럼 똑같아요. 사람에게 있는 어떤 부정적인 습성도 사용하지 않으면 약간 도태되고 사양화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강화시키는 거죠. 어느 순간인가 이 99 개가 있었나 싶을 만큼 희석이 되고 이 한계가 굉장히 강화되어서 그 사람에겐 그게 매력으로 누구에게나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박사님 네. 저의 긍정을 좀 많이 찾아주세요. 긍정이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남아서 긍정을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죠. 긍정 그럼요. 네. 같은 상황을요. 그 알프스 산을 스위스에서 바라보면 융프라우고 프랑스에서 바라보면 몽블랑이 되듯이 그 같은 나의 어떤 포인트를 부정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긍정으로 바라보느냐는 차이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사람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도 다를 텐데 예를 들어 "매력이 뭔가요?"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같은 맥락에서 내가 하나의 목표를 세우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때로는 그걸 누군가는 강박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또 때로는 다른 면에서는 책임감이라고도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매력이냐는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긍정을 바라보면 한없이 긍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의 어떤 호감 가는 서두로 돌아가서 그런 사람이라면 긍정의 사람들에게 좀 더 호감이 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항상 인상 쓰고 찡그리고 있는 사람보다 원래 그 긍정은 이렇게 전파가 되기 마련이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안 좋은 것도 이렇게 전이가 되기 쉽거든요. 감정이라고 하는 게 저는 웃는 사람 옆에 가고 싶거든요. 그러면 즐겁잖아요. 우리가 개그 프로를 왜 보겠어요? 웃고 싶으니까 보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결국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조금 정리를 해 보자면 호감은 내가 누군가를 보고 느끼는 감정이라고 정리를 하자면 매력은 어떤 누군가를 이끌 수 있는 힘, 어떤 내적인 힘인데 그 내적인 힘을 결국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고 그 있는 그대로를 내가 살아가고 자신 있게 살다 보면 누군가는 또 느낄 수 있다. 그게 곧 나의 매력이 될 수 있다. 근데 그 매력은 어떻게 찾냐? 우리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1%의 긍정, 100 가지 중에 한 가지의 긍정. 그렇게 찾다 보면 2 가지, 3 가지, 4 가지 더 많은 긍정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매력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맞는데 매력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이미 매력이 있는 사람들인 걸 모른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큰 실수했네. 그쵸. 네네네. 아까 그랬잖아요. 매력이 있다고 누구나. 네네네. 그걸 내 자신도 들여다보지 않거나 들여다보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누구나 매력은 있어요. 그 사람을 끄는 힘을 찾는 노력을 타인이 하든 내가 알지 못하니까 알려고 하든 이런 것의 차이일 뿐이지 다 매력은 있다 해서 생각하자. 네. 매력 그쵸. 우린 다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정리가 쪼끔 어렵네요. 어렵나요? 쉬워요. 쉬운데 제가 말을 좀 오늘 못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네. 반성하셔야죠. 죄송합니다. 네. 마음 깊이 반성하고요. 이미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너무 잘 똑같이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마지막에 이제 말씀해 주셨을 때 "웃는 사람 옆에 가고 싶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오늘 좀 마음에 많이 저는 남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저도 사실 박사님이 항상 웃고 계시기 때문에 옆에 이렇게 맨날 붙어 있잖아요. 저도 좀 많이 웃고 싶어서. 그래서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저희가 이렇게 웃고 또 저희도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마음이 좋기 위해서 또 평안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함께 웃었으면 좋겠고 또 마음도 함께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하나 조금 결론 아닌 결론을 여쭙자면 어 매력과 호감의 차이 같은 게 우리 시작점이었는데 이거예요. 매력과 호감은 내가 타인에게 느끼는 감정이고 매력은 상대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잖아요. 그게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력과 호감이 일치하는 사람이 인기 많은 사람. 이 인기를 얻고 싶으면 매력과 호감도를 높이시면 됩니다. 와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밥을 내시고 싶습니다. 저는 인기가 많고 싶기 때문에 매력과 호감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네 오늘부터 한번 노력을 해 보겠고요. 네 그리고 저희 모두 이미 충분히 매력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저희의 매력을 또 찾아주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 왜냐면 모두가 매력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럼요. 네. 그리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그걸 듣고 계신 분들과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저희가 또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의 매력을 찾아보는 시간도 나중에 함께 가져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제는요. '나만 친한 줄 알았어.'라는 생각 혹시 박사님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만 나만 친한 줄 알았어. 아. 소심소심. 아. 네. 딱 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본 적은 없는데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기는 했어요. 또 어떤 주제에 따라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도 같네요. 네. 이런 관계에 대한 주제로 다음 주에는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저희 진행을 해 보려고 하고요. 오늘도 마무리 멘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들어야 해요. 왜냐고요? 그냥 이웃. 감사합니다.